연봉으로 따진다면 3억 3,375만 원입니다. 근데 차가 없다는 거예요. 월 소득의 15% 이상을 이런 비용에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될 과소비, 여러분 과소비하면 정말 혼나야 되겠죠. 반드시 끊어내야 될 7가지 과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JTBC 보도 내용인데요. 명품 소비를 자극한 불평등, MZ세대 중에 69.5%가 계층 이동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과소비를 하는 이유가 불평등이기 때문에 과소비를 한다. 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데, 자, 이 보도 내용을 보면요,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그 백화점 3사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중에서 2030 세대가 명품을 몇 %나 샀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입니다. 2019년부터 쭉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MZ세대가 명품 시장의 50%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품 2개 중에 하나는 2030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가 불평등하니까 난 명품, 오늘을 살겠다. 오늘 명품을 사면서 오늘만을 즐기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정말 좀 답답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명품 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에서 단연 경제 규모가 미국, 중국, 일본이 크니까 1, 2, 3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7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명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년에 125억 400만 달러 정도, 125억 달러 이상의 명품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명품 많이 산다고 하는데 7위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경제 규모가 다르니까 그렇죠. 인당으로 따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연 1위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말이죠. 예를 들면 OECD 노인 빈곤율 1위, OECD 자살률 1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괜찮은 것도 1위 하는 게 있네, 보니까. 자, 1인당 명품 소비액이 독보적으로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자랑스러워해야 될지 어쩔지는 저도 좀 약간 난감하긴 한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결국 우리 주변을 파고들고 있는 이런 과소비들이 우리가 정말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줄남은 명품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명품이 있나? 근데 어디까지가 명품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 버버리 하나 있어요. 버버리. 한 20년 전에 코트 하나 산 거. 그것도 명품인가?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몽블랑 볼펜을 하나 옛날에 그것도 명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물 받은 게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저는 명품을 소비를 안 하는데. 자, 제가 독일에 사는 큰 누나와 통화하면서 제가 과소비를 느꼈다, 이런 걸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저희 독일에서 이제 30년 이상을 사시는 거의 독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카톡을 할 때도 영어로, 자판이 우리나라 한글이 없으니까 영어로 하면, 저는 한글 자판으로 치면 한글을 읽을 수는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건 한글로 하고 저희 누님이 얘기하는 거는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자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카톡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이렇게. 자, 독일에는 그 벤츠 E클래스 정도 타려면 연봉 얼마 정도 돼야 돼?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 10만 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봉 한 1억 6천, 7천 이 정도 되면 타나? 라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높게 잡았느냐? 워낙 독일 사람들이 검소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벤츠 E클래스 안 탈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저희 누나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자, 여기에 제가 해석을 달아드릴게요. 자, 도심 외곽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은 차가 필요하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작은 차를 산다.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독일 사람들은 도심 외곽에서 장거리로 출퇴근할 때는 아무래도 대중교통, 뭐 지하철이나 트램 같은 게 좀 안 돼 있으니까 차를 사는데 그들조차도 작은 차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심 안에 있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뭐 차를 사려고 안 한다. 이런 대답이에요. 야, 진짜 저 우리나라의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대화를 계속 이어갔는데 제가 작은 차 정도면 뭐 2만 유로 정도면 살 수 있나? 뭐 폭스바겐 같은 거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누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답변이 돼 있죠. 해석을 하면 글쎄 뭐 소득과 차종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반드시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차종은 아무 관계가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비록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그 주변에 직장 동료가 무슨 차 타는지 친구가 무슨 차 타는지 모릅니까? 알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자녀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차를 못 타는지를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이해는 안 갔거든요. 아 진짜일까? 예, 진짜래요. 직장 동료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차를 타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결혼했는지 뭐 애가 있는지 너무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너무너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명품을 많이 소비하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과소비라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되는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저희 카톡에 이제 누나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어요. 자, 프레데릭하고 조안나는 차가 없고 여기서 프레데릭과 조안나가 누구냐면 프레데릭이 제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누나의 아들인데 이 친구가 92년생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에 근무하냐면 BOA 메릴린치에 근무해요. BOA가 뭔지 아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세계적인 그 투자은행에 근무를 하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연봉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프레데릭과 조안나, 그러니까 와이프죠. 우리 조카 차가 없대요. 차가 없고 저희 누님은 작은 차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차나 캐러반이나 보트를 사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거의 1년 동안 옷을 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줄남의 누나답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독일에서 상당히 이제 사실은 잘 살아요. 잘 살고 이 프레데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25만 유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생인데 연봉이 25만 유로예요. 25만 유로면 얼마 정도냐? 연봉으로 따진다면 3억 3,375만 원입니다. 지금 환율로. 그러니까 이게 뭐 애프터 텍스인지 비포 텍스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한 3억은 받는다는 거야, 연봉을. 근데 차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저희 정서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자, 이거를 우리가 뭐 똑같이 외국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꼭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과소비인 게 맞다. 자, 이 JTBC 보도 내용 중에 보면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은 공동체 안에서 합의된 규범이나 이런 것들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 상호 의존적인 문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는 거. 이거는 오케이.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합의된 규범? 여러분, 과소비하는 게 합의된 규범입니까? 우리 이 정도는 최소한 C사 백은 하나 들고 다녀야 되는 거고 최소한 그죠? M사 패딩 하나는 꼭 입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합의된 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런 게 합의된 규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발 카페인 중독에서 벗어나라. 카페인 좀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카페인이 뭡니까?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닙니까? 이거 좀 제발 줄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독일에 사는 저희 쿤 누나와 카톡을 제가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과소비를 하는 건데 여러분 너무 자책하진 마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한두 번 과소비하는 거는 인정. 그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7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제가 영상 시작하고 나서 도대체 과소비 7가지 언제 나오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 반드시 끊어내야 될 과소비 7가지. 자, 첫 번째는 6개월치 이상 되는 차를 당연하게 타는 것. 자, 여러분 지금 타고 계신 차가 여러분들의 월소득, 월평균 소득의 6개월치를 넘어섭니까? 만약에 넘어선다면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차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월소득을 높여야 되는 거죠. 자, 월소득을 빨리 높이세요. 승진을 하시든 이직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분발을 하시든 월소득의 6개월치 이상의 차를 타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본인의 교통비가 월소득의 5에서 7%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6개월치 이상 차를 타면 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말이죠. 탕비실에 멀쩡한 커피를 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다니신다면 여러분들도 이것은 과소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타벅스나 뭐 폴바셋, 뭐 커피빈, 뭐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커피 마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탕비실에도 요즘 보면 탕비실이 얼마나 잘 돼 있어. 커피 머신 있는 회사도 있지, 뭐 옛날에 그 추억의 커피 믹스도 있지, 뭐 코코아도 있지, 다 있잖아요. 녹차도 있고. 여러분,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다는 것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우리 참 한동안 안 먹었으니까 한번 먹을까? 이런 건 괜찮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무조건 들고 다니는 거, 이거는 과소비다. 여러분들의 커피와 브레드 이런데, 베이커리 이런데 사용하는 비용을 여러분들 줄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구내 식당이 멀쩡히 있는데 이거 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외식하러 점심 먹으러 나가는 거, 이것도 과소비입니다. 좀 요즘 식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보면은 구내 식당 있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유 오늘 짬밥 먹기가 싫어 뭐 이러는데 여러분 그 짬밥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저는요 가끔 우리 그 고객이라든지 친구들 만나러 가면 구내 식당 있는 데 가면 나 꼭 거기 가겠다 그래. 훨씬 맛있거든요. 요즘 나가면 웬만큼 좀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15,000원은 줘야 돼요. 아무리 안 돼도 10,000원은 줘야 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바람직한 소비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 말 그대로 어떤 특별한 날에만 좀 외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옷장에 옷이 넘쳐나는데 계절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다. 왜 입을 옷이 없지?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엄청 많아요. 작년 봄에 산 옷, 재작년 봄에 산 옷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이제 좀 있으면 봄 아니겠습니까?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다. 뭐 이거는 아무래도 신상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옷장에 넘쳐나는 옷을 두고 너무 신상에 몰입하는 거. 지금 홈쇼핑 또 인터넷 쇼핑 이거 보고 계십니까? 요것도 과소비일 수 있다. 요거 좀 끊어내야 될 과소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월 소득의 25%를 넘는 주식과 외식 비용입니다. 자, 주식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집에서 뭐 요리해 먹는 거, 뭐 밀키트, 1인 가구들 그런 거 많이 하죠. 배달, 그 다음에 외식,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식사 비용 중에 보면은 베이커리 비용이 있잖아요. 빵은 또 빵이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5가지 외자로 끝나는 음식을 좀 조심해야 돼요. 이 5가지. 그게 뭐냐면, 먼저 술, 그 다음에 면, 빵, 그 다음에 밥, 그 다음에 떡입니다. 자, 면, 술, 빵, 밥, 떡. 이 5가지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먹다 보면은 내 월 소득의 25%를 넘게 된다. 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인 가구 기준으로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말이죠. 월 소득의 15%를 넘는 문화 레저 비용입니다. 여러분, 문화 레저라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을 탈출해서 여러분들에게 쉼과 휴식을 주고 문화를 만나는 공간이죠. 물론 돈이 들긴 합니다. 뭐 공연, 영화, 관람 뭐 돈이 들긴 하죠. 그러나 월 소득의 15% 이상을 이런 문화 레저 비용에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소득의 15%를 넘고 있지 않은지. 자, 마지막 7번째는 말이죠. 돈 모아서 여행 가기보다는 일단 카드 긁고 갔다 와서 여행 비용 갚는 사람. 자,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여행은
돈 모아서 가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1억 정도 모으면 유럽 여행, 그죠? 5천 정도 모으면 동남아시아, 2천 정도 모으면 제주도 갔다 오셔라.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돈 모으고 나서 가야 되는데 일단 카드 긁고 떠난 다음에 갔다 와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돈 없다 그러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의 습관, 이거 좀 올해는 좀 반드시 좀 끊어내자.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7가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해 끊어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4, 25, 26년도 돈이 저절로 모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023년도 반드시 끊어내야 될 과소비를 물리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